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늦은 밤인데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돈입니다. 2개월 22일 2시 2222 윤석열은 22일 날 정직 처분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하여 윤석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윤석열 앞에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제가 여러 기사를 보다가 한겨레 신문 기자가 좌파죠. 한겨레 신문 기자가 가장 합리적으로 기사를 썼기에 소개시켜드리면서 고고TV에 썰을 풀겠습니다. 제가 수목금 해가지고 고고TV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자아자찬이죠. 고생했으니 고고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 또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고고TV가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없으니 자율구독 좀 부탁드린다 하고 방송을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한 7, 8명이 내셨는데 내신 분만 내시고 새로 내신 분은 한 명뿐이 안 돼요. 2만 원 내신 분. 그러니까 고고TV를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고 한두 번에도 내신 분들이 몇 개월 만에 내신 분들이 대다수고 또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한 명 계세요. 홍정수 씨라고. 홍정수 씨는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고고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김깨똥님이라고 고고TV에 보시면 댓글이 별로 안 달리죠. 희한하게 고고TV에는 악성 댓글이 많아요. 일반인이라서 그런 걸 알아요, 제가. 그리고 다른 우파 유튜버 같이 그런 논조로 방송하지 않고 그죠? 무조건 박근혜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거나 또는 무조건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을 비하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고TV 악성 댓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할 수뿐이 없어요. 수입이 없고 100% 노딱입니다. 그 나오는 광고는 내 거 아니에요. 노딱인데도 광고는 붙여요. 자동적으로 붙는 거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방송을 하면 2, 3일, 3, 3일 하면은 아주 심각한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 이지매를 가는데 그 자유우파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셔요. 보시고 그리고 정신 좀 차리시고 이제 좀 중도가 좌우를 심판하는 시대지 좌우가 중도를 심판하는 시대 아니에요. 좌우가 중도를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세계 지형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래 다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시족 저것도 싫지만은 태극기보다 나이 드신 분이 혐오스럽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양극단의 세력 가지고는 절대 정권을 못 뺏어옵니다. 고고TV에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고 욕하는 댓글 달으실 거면은 좌파 커뮤니티 가서 그런 댓글 다시라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 용기는 없고 네이버에 가서는 막 댓글 달고 응? 우파 유튜브에서 김무성, 유승민을 갖다가 안 조진다고 비난 안 한다고 고고TV 와서 그런 댓글을 다시면 어떡해? 그리고 김종인 씨에 대해서 뭐 노인네니 노망났네 미친놈이니 그 어르신 보고 그러면 말이죠. 다 그런 사람 탈퇴시켜버립니다. 고고TV는 김종인 씨 편도 아니고 김무성, 유승민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문재인 정권을 칠 사람이면 지지를 해요.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근데 지금 야권에서 대권 주자 중에서 그렇게 문재인을 확실하게 칠 사람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보수는 망했어요. 우파는 망했어요, 여러분. 극소수만 남았어요.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변해서 그래요. 어떻게 40년, 30년 전에 생각을 가지고 정권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현 시대에 맞게 적응해야죠. 고고TV는 그런 방송이에요. 모든 우파 유튜버 중에서 유일하게 그런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자꾸 빠지죠. 저도 그걸 알아요. 구독자 빠진다고 조롱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놓으시라고.
보면 볼 때마다 이상한 댓글 달고 악성 댓글을 달아. 그 유튜브 가지고 정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책 읽으세요. 신문 보세요. 정통지 보세요. 조선중앙 한겨레 그 정도만 쭉 읽으세요. 1년만 읽으시라고. 조선중앙 한겨레까지.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거는 내 주말에 안 그래도 한번 윤석열이가 2월 22일 날 어떻게 될 것인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뭐 기자 이름은 안 받고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정직 3개월 이하면은 윤석열의 판정성이다. 징계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 3개월 이하면 윤석열의 판정성이다. 5개월 이상은 정직 5개월 이상은 추미애의 판정성이다. 윤석열의 해임은 윤석열의 KO패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무혐의 나온다면 추미애의 KO패다. 자신의 성향을 합리적 진보라고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성패를 이렇게 가늠했다. 그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윤석열이가 정직 2개월을 받아버리니까 사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보 언론까지 이건 사기다고 봐요.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고 위법이었고 징계위 구성도 위법이었고 정인신문도 위법이었고 모든 게 위법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식분이 표현을 저항을 못하나 국민들이. 문재인이가 아직 1년 5개월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결론부터 내드리면 고고투베가 하는 말은 윤석열이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이 정직을 당했던 윤석열이 해임을 당했던 무조건 윤석열의 승리예요. 무조건. 국민의 민심을 절대 정권은 전체주의 정권일지라도 거부할 수가 없고 국민의 저항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징계위원회가 2개월 22일 정직 2개월에 12월 22일 2시 2 이게 5개 나오죠. 이 정직 2개월에 12월 22일 오후 2시 신기하죠. 국민의 민심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창조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박근혜가 문재인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될 적에 51.6%를 얻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4.15 총선 때 우리가 민주당에 참패할 적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4.19% 얻었어요. 난 그게 민심이라고 봐요. 2개월, 정직 2개월에 12월 22일 2시, 2개월 22일 2시 희한하게 맞춰지죠. 저는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많다고 봐요. 정직 처분, 가처분 신청해서 이길 수 있다고 봐요. 홍순욱 판사라는 애가 나오죠. 그죠? 근데 좌파지든 보수지든 홍순욱 판사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렇죠? 불편부당하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 많이 성숙된 친구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좌우에 걸쳐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정점 내용이 뭐죠? 윤석열이가 2개월 정직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가처분 신청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손해지. 단순히 월급 2개월만 받고 못 받으니까 그게 큰 손해가 아니다? 지금 이건 국가적인 사건이죠. 그럼 홍순욱이라는 애가 그 판사가 양심이 있고 실제적으로 법관의 기본 지식과 양심이 있다면은 그죠?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갖다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건 뭐예요? 임기 7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정직 처벌을 한 것은 신의 한 수고 기기묘면 한 수였다. 누가 추씨하고 문씨가 이용구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신의 한 수야?
말씀드렸죠. 윤석열이가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받은 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윤석열의 승리다. 전 이렇게 봐요. 2개월이 딱 나오지 뭐. 그리고 뭐 지금 그 모든 언론이 그 말을 하는 거 2개월 후면 공수처가 출범되고 그렇죠. 윤석열은 힘을 잃을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은 현재와 같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추미애가 윤석열이 나오기 전에 내년 1월 인사 정기 인사에서 지한테 저항하고 반항한 검사들을 싹 날려버릴 것이다. 요번에 검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한다면 한두 번 해야지. 그게 윤석열의 그 전번에 그 감찰권 판정에서 전국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듯이 검사들은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다가 반항할 것이다 봐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죽은 거야. 대한민국 정신이. 누가 뭐래도 검사 판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놈들이야. 의사하고 달라. 의사는 하루에 1년에 막 수천 명, 2천 명, 3천 명 배출하잖아. 우리나라는 그 검사 판사가 1, 200명 뿐이 배출 안 돼요. 로스쿨이 2천 명, 3천 명 나오지. 그 뜰박한 놈들. (7개월) 남은 윤 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이하가 나오면 사실상 추 장관의 판정패에 가까웠다. 이건 맞아. 그런데 추 씨는 피 흘리면서 도망간다니까. 보시라고. 지금은 사표를 던져놓고 사표 던진 게 아니라니까. 되던 거라니까. 문재인한테 오빠 나 사표 낼게. 국무총리 줘. 안 돼. 그건 내 몸대로 안 돼. 우리 586 돌멩이들이 결정할 거야. 응? 그래? 그걸 하니까 추미애가 언제 어떤 식으로 추미애가 부르부를지 모른다니까. 나중에 이 두 놈이 깜빵에 갔을 적에 난 그 두 놈이 여자 남자 걔네 둘이 무성 가지고 서로가 폭나고 쩝쩝대고 말이야. 공격하고 그럴지 나 그게 참 기대된다니까. 1년 6개월 후에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가 계획 안 하면 못 이겨요. 대선은 진짜 우리가 계획하고 중도층으로 안 나가면 못 이겨요. 결론은 정직 2개월에 났다.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의 엔딩이지만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결과다. 한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심각하고 중대한 비리 혐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리 혐의가 2개월? 이거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그러죠. 모든 게 위법이다. 정직 2개월 월급 두 달치 못 받게 하려고 그 난리를 펴냐 1년 동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핵심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등 제목 낚시에 낚인 느낌이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윤석열의 발목을 묶어놓을 이유뿐이 없었다. 그리고 징계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추 씨는 뭐 권력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나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지랄하고 박차빠졌어.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발광을 하고 있어. 그런데 문재인이가 들어와. 출시 들어와. 그러니까 가지고 사표가 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표 내기 3시간 전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국민들께 봉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앞으로도 고고 하던 그시 문씨가 들어와 하니까 추미애 사의 표시. 그죠? 이건 권력의 흑막 게임에서 출시가 문씨한테 밀렸다는 거죠. 출시 얘가 문씨를 대통령으로 생각했으면은 윤석열하고 1년 동안 이 지랄 발광을 못해요. 대통령을 인정했으면 야 넌 빠져. 내가 할게. 너가 조국이란 뜰박을 해가지고 말이야.
조국이가 뭐라 그랬죠? 그때 안 가주마 하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난 절탁동시학교 나온 거 이 출시 아니야. 그래 문 씨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제가 나중에 오면은 나를 칠 것 같다. 서로가 위기감이 있던 차에 출시가 문씨가 출시를 야 너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너 그만둬 하고 경질식으로 했지만은 출시는 그러면은 그럼 언제까지 나 그만두면 돼? 그러니까 그걸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문씨가. 후임 법무부 장관을 뽑고 검찰개혁 공수처가 완성될 때까지 있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 뭐 해줄래? 이렇게 된 거죠 출시가. 그렇죠. 출시 얘는 나중에 보세요. 이 거지 같은 거는. 자, 불구 대천의 숙적 추미애는 윤석열 곁을 떠났지만 5개월의 총장직을 보장받은 윤석열에게 성기가 기운 것 같다 하는 검사들이 평이다. 윤석열은 집행정지 가처분 시정을 냈고 그 이유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 상대는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문재인 아니야. 출시야 출시. 법무부 장관이야.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윤석열 쪽에서는 일단 권력을 갖고 와야 되니 그죠? 그래. 일단은 피고는 추미애로 했다. 소장에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풀리자마자 너를 친다. 상대는 너야. 문씨 너야. 너가 모든 일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건 너야. 상대는 너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언론들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정도 되면은 문재인 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 세력이 없어 그래요. 국민의힘이 계획을 안 해서 그래요. 계획만 했으면 벌써 국민의힘 쪽으로 몰려가지고 시민들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 태극기 부대 우파 쓰레기 돈벌레들이 설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러잖아요. 태극기 부대 세력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애정을 갖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연단에 서가지고 과거에 좁쌀만한 존재감을 다시 공명심을 내세우는 그 연단에서 유튜브를 진행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돈 빨아먹는 애들이. 윤 총장은 미들급이고 윤 총장이 미들급 추미애를 제치고 헤비급 문재인에게 도전했다 하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말했다. 이게 어차피 애초에 윤석열이는 헤비급이었어요. 그리고 추씨에는 웰터급이었고 그 다음에 문씨에는 웰터급도 안 되는 거 뭐죠 그거? 그 밑에 그거였어 얘는 벤튼급? 벤튼급인가요? 벤튼급이 위인가요? 자, 윤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자마자 다음날 잡아버린다. 행정법원 12부에서 홍순욱을 통해서 다음 날 잡는다. 12월 22일 오후 2시에 잡는다. 그러면은 빨리 잡힌 거죠. 여기서 희망을 가진다 그랬죠. 고고티브에는. 그러면 이 기자가 말하기를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첫째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유리하다. 방어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위법이야. 징계상 정당한 절차도 없었고, 그죠? 문재인이가 말한 적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어요. 지들이 어떻게든 꾸미려고 그러는데,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건데, 뭐. 정의신문도 못했죠? 그죠? 방어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이가 풀려나오면은, 마지막 사인을 난 문재인에게 대타격이 가해진다.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등을 갖다가 윤석열이가 가처분 신청에 넣어버린 거야. 검찰총장의 직위를 잃어버리면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버리면은 검찰 전체 조직이 흔들리고 이 정부의 핵심 부정부패 사건이 월성원전 1호기 등을 수사 못한다. 이거 대통령한테 한 거지 뭐. 그죠?
저는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이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인용이 되면은 추미애 잡아야 돼요. 추미애 수사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돼요. 추미애 뜰거지들 이성윤, 심재철, 그 이종건, 박은정 이런 애들 있죠. 한동수 이런 애들, 정진웅 이런 애들 전부 다 구속수사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 사내려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은 안 들어가더라고. 대단한 친구야. 이 영상 찍고 나서 윤석열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TV조선에서 아내 문제에 빗대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삐직삐직 말라간대요. 밥도 못 먹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방송을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뭐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집행정지 기각되면은 뭐 2개월 동안 뭐 잘 놀다가 사표를 던지든 말든 5개월을 채우든 윤석열은 살아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윤석열 레디비 있는 그대로가 국민한테 지원을 받고 문재인을 치는 위기감으로 문재인이가 공포감을 느껴요. 공수처 해봐 소용없다니까. 그때 가면 그때 가서 또 대처합시다 우리는. 셋째 시나리오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다. 그죠? 이걸 요구하고 있죠. 민주당 애들이.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요새 이제 다 하시잖아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대상자는 사표를 던질 수 없다. 사직을 할 수 없다는 게 공무원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근데 이놈 아들이 윤석열을 정직시켜놓고 또 추미애가 윤석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장인 장모권 아니 장모 아내권으로 그리고 나서 윤석열 사퇴하라고 미친 당애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논리도 안 맞고 그죠? 그러니까 이 미친 정권이라니까. 법이건 헌법이건 뭐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사표를 사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법으로 야 법원이고 너 사퇴해. 벚꽃이 줄까? 이 지랄들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셋째 시나리오 윤 총장의 사퇴다. 윤석열의 사퇴다. It's okay. 제일 좋은 거야 솔직히 이게. 응? 윤 총장이 사퇴하면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였어. 윤석열이가. 그죠?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는데 정치를 하게 만든 게 문 씨라고. 그럼 나와서 뭐 할 거야? 변호사도 못하고 경질을 당하든 사퇴를 당하든 못한다니까. 해임이든 사퇴든 공무원법하고 검찰총장 임기 보장제 때문에. 그럼 얘네가 사퇴하래서 그걸 사퇴했다 임마. 몇 개월 하다 짜자자잔 하고 문재인을 치는 정치권으로 반드시 들어오죠. 뭐하고 살 거야? 그죠? 권토 중래 해야지. 난 유식한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권토 중래 해야지. 절치부심하다 권토 중래하고 적지치립을 해야지. 그죠? 윤석열이 찍어 나오는 순간 국민들은 진짜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키워요. 대통령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될 수도 있어. 이 정도면은 상수로 자리 잡았다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추미애하고 동반 사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지. 윤석열은 추미애 너부터 나가. 난 조금 더 간보다 나갈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입지는 뭐냐면 문씨 네가 하는 시나리오대로 1, 2, 3, 4 전부 다 나는 너가 하는 시나리오대로 맞춰주지 않을 거다. 이러는 거죠. 이게 윤석열의 그 인간적인 면모예요.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행보를 지가 요구를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정치적인 행보가 나오죠. 이걸 국민이 지지하니까. 제가 이게 홍순욱 판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신문 기자들이 말을 하는 거, 법조 기자들이 말하는 거 다 봤는데 특별한 게 안 나와요. 두 개가 확실한 게 나오는 게 태극기 부대가 1000명 이상의 집회를 신청했을 때 기각했고, 그 다음 임은정이가 지를 감찰한 것에 대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감찰 내용을 등사하는 걸 기각했고, 그죠? 좌우로 따지면은
중간에 있다는 거야. 법만 본다는 거야. 법리만. 이 홍순욱이가. 그런데 법원에서 대법에서 빨리 이걸 갖다 22일 날 가처분 신청을 결론 내라고 신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윤석열 측, 추미애 측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빨리 결정을 한 게 정치 이격을 먹여라 하는 문 씨와 김명수 대법원장 이것들이 조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판사는 검사하고 동일체가 아니라 판사는 개인적 독립이 강하죠. 그죠? 홍순욱 판사가 중심만 잡아주고 양심만 있고 법만 제대로 적용한다면은 윤석열이 검찰 복귀 다음 주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검찰총장 복귀. 대한민국 양심이 살아있음을 홍순욱이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 탄핵하고 삐까번쩍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을 파괴하는 사건이니까요. 일요일입니다. 모두 오늘도 추운데요. 건강히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모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